안녕하세요. 레벨업 유어 스킬 한정석의 루이지 세일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업 스킬을 한 단계 성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텃밭 가꿔본 적 있으신가요? 씨앗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키우는 방법도 달라야 되거든요. 가망고객도요, 텃밭을 키우는 거랑 다르지 않더라. 모든 가망고객을 같은 방법으로 배양해도 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가망고객을 영업 대상이 아니라 배양의 대상으로 생각해보자. 핸드폰에 400명, 500명 있잖아요.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망고객을 또 몇백 명 이름을 썼겠죠. 그리고 11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꼬리표도 붙였어요. 그 다음은 어떡하냐? 이 배양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씨를 뿌렸어요. 토마토도 뿌리고 오이도 뿌리고 호박도 뿌리고 뿌렸는데 하나는 일주일 동안 물을 안 주고 하나는 매일 주고 다음 날은 호박에만 물 주고 생각되는 대로 텃밭에다 물을 주면요, 씨앗은 자라지 않아요. 가망고객 배양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도 없고 실행도 없이 하고 싶은 고객들에게만 연락하는 거죠. 편한 사람한테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가망고객을 내가 많이 갖고 있어도 생각나는 대로 연락을 하게 되면 절대 배양은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텃밭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물을 주시겠냐? 첫 번째, 물을 주고 싶을 때만 준다. 2번, 씨를 모두 같은 간격으로 물을 준다. 3번, 스스로 잘 자라니까 물을 안 준다. 4번, 각각 다르게 관리한다. 답은 뭘까요? 4번이겠죠. 텃밭에 뿌려놓은 씨앗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가망고객을 발굴하고 정리도 한다고 해서 가망고객들은 저절로 배양이 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각각의 가망고객의 특성에 맞는 가망고객을 배양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물 줄지를 몰라요. 또 얼마나 몇 번 줄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또 무엇을 물을 줄지 비료를 줄지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생각날 때마다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 똑같습니다. 배양 가망고객도. 가망고객 이름을 쓰고 그룹화도 완료했어요. 근데 언제 연락할지도 정하지 않고 어떻게 몇 번을 할 건지도 정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건지도 정하지 않으면 생각나는 대로 연락한다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물 주는 농부가 있을까요? 텃밭에 10%는 가만히 있는 사람 없을걸요? 하지만 영업할 때는 생각나는 대로 고객한테 연락하는 회피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 얼마나, 어떻게 이것들이 면적 결정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결정이 언제 돼야 될까요? 뿌릴 때 결정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시기에 열매가 맺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가망고객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텃밭의 종류별로 씨앗을 많이 뿌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연의 씨앗, 혈연의 씨앗, 지역에서의 씨앗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씨앗을 일구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배양 기다리기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언제, 얼마나 자주, 몇 번, 무엇으로 물을 어떻게 줄 거냐.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즉 무슨 얘기냐? 원하는 시기에 내가 영업할 수 있는 상태의 가망고객을 만들어 놓는 거죠. 배양 계획이 있어야 물 주기가 정해지고 물을 실제로 줘야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고객은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양을 해서 내가 필요할 때 그들을 내 앞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첫 번째, 누구를 만날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배양 계획을 세우게 되면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아니까 오늘 연락할 고객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키울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고객마다 맞는 방법으로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요. 세 번째는 언제 수확할지도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영업의 시기와 성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배양 계획은 내가 갖고 있는 영업을 현재에서 자꾸 미래로 축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양은 고객을 기다리는 영업이 아닙니다. 고객을 점점 성장시켜서 생각나는 대로 영업하는 것들을 계획하는 영업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배양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한 5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방법을 요약했습니다. 5P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첫 번째가 언제 영업을 시작할 건지, 3개월 후에 어프로치 하겠다.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 3개월 동안 연락하겠다. 얼마나 자주 접근할 거냐? 월 2회 정도 접근하겠다. 무엇으로 접근할 거냐?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오프라인 모임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몇 번까지 접근할 거냐? 3개월 동안 한 6번 정도 연락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미리 세워서 영업하는 것과 이름 적어놓고 감각적으로 내가 언제 전화할지를 그때그때 결정하는 영업은 완전히 차이가 나겠죠. 고객마다 5P를 정하면 배양 계획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영업에 적용해 보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가망 고객을 한 10명 정도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5P를 정해서 언제 영업할 건지, 몇 번 전화할 건지, 어떻게 전화할 건지, 언제 주기로 할 건지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양식이 나오겠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양식을 여러분들이 하나 만드셔서 계획을 하는 작업을 연습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영업이 좀 구체적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적은 가망 고객은 명단이 아니라 배양 중인 고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가망 고객 중에서 내가
내가 가장 배양을 좀 하고 싶다. 이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5P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답들을 정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한번 댓글에 올려주세요. 같이 공유도 하고 제가 조언도 드리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망 고객을 영업 대상이 아니라 배양의 대상으로 놓고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은 가망 고객들이 있는 건 분명한데 당장 이번 달에 시작해서 이번 달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망 고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다음날 열매를 얻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망 고객에 대해서 누구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배양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영업하는 것이 훨씬 우리 영업을 돕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배양을 해야 생각되는 대로 영업하는 게 아니라 계획하는 대로 배양을 해서 내 영업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의 가망 고객 배양이 내일의 성과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결과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루이지 세일즈의 한정석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